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라도 더 계셔서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끔 좋은 관계들을 계속 유지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플러스 양주병원의 한규희입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인지적인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어떤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인지 저하가 발생해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인지 저하의 증상들입니다.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추상적 사고 능력이라든지 계산하는 능력이라든지 공간지각 능력이라든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영역들을 다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지 저하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해서 망상적인 생각이든지 환각 증상이라든지 쉽게 화를 내는 폭발하는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다 치매에 포함되는 증상들입니다. 치매는 원인별로 되게 다양한 치매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고,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라는 건 뇌가 천천히 계속 퇴행해 가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뇌에 침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억력부터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고요. 서서히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나빠져 가는 게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지 저하가 나타나는 게 혈관성 치매이고요. 손상된 부분들만 국소적으로 인지 저하가 나타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뭐 기억력 저하는 특별히 없는데 계산 능력만 떨어졌어 라는 식으로 특별한 타입의 인지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원인만 잘 통제가 된다면 알츠하이머처럼 진행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킨슨병에서의 치매가 올 수 있는데요.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퇴행이 시작되어서 일단 운동 문제부터 생겨요. 사람이 구부정해지고 벌벌벌벌 떨기도 하고 삼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 천천히 다른 인지 영역의 문제들도 진행이 되는 치매, 이게 파킨슨병에서 치매고요. 또 한 가지는 루이소체 치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매랑 거의 원인은 같은 치매이기는 해요. 특징적으로 되게 심했다 되게 약했다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 치매 환자처럼 보이는 날도 있고 엄청 멀쩡해 보이는 날도 있고, 또 파킨슨 증상도 같이 나타나긴 합니다. 구부정하고 느려지고. 또 한 가지는 전두측두엽 치매라 그래서 특징적으로 전두엽, 측두엽만 확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젊은 나이에 한 50대 60대 초반 이럴 때부터 시작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전두엽 기능만 팍 떨어지니까 그냥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요. 그냥 성격이 변한 것처럼 되게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건드리기만 해도 막 화를 내입니다. 수두증, 감염에 의한 치매, 알코올성 치매도 엽산이나 비타민 B12번이 결핍되어서 치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치매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병력 청취예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타입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간이 인지검사를 진료실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신경심리 검사를 해서 인지 기능에 어떤 도메인이 떨어져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도 하고요. MRI에서 종양에 의한 원인인지 뭐 뇌혈관에 의한 원인인지 그런 검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치매는 치료 가능한 치매가 있습니다. 수두증은 좀 압력을 좀 줄여주면 인지 기능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특정 비타민의 결핍 때문에 치매처럼 보이면 채워주면 좀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 문제는 퇴행하는 타입의 치매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냅둬도 천천히 계속 진행하는 병들, 알츠하이머병도 그렇고요, 파킨슨병도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나요에 있어서는 기능이 최대한 천천히 나빠질 수 있도록 인지기능 개선제로 인지기능 저하를 좀 막기도 하고, 치매랑 같이 동반되는 이제 정신행동 증상을 치료해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의 증상들을 좀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물적인 치료 이외에도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능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인지적인 재활치료도 있습니다. 치매는 일단 생기기 전에도 주기적으로 인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술, 담배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치매가 진단되었을 때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투약을 잘 유지하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투약을 잘 챙기게끔 도와드려야 되기도 하고요. 신체 활동을 좀 적지 않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운동을 하시는 거를 좀 내려놓지 않으시게끔 자꾸 몸 움직이시게끔 하는 게 필요해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가지. 알츠하이머 치매만으로도 돌아가시기도 하느냐라는 질문도 하긴 하십니다. 삼키는 기능들이 먼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흡인성 폐렴이 자꾸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활동을 잘 못하시고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대소변 관리가 잘 안 되고 요렇게 감염이 생기고, 이런 감염 문제로 폐혈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서 치매로만 돌아가시는 경우들은 사실 좀 적습니다. 치매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더 좋을지, 가족들이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라도 모시는 게 좋을지, 치매 어르신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친한 사람들이 돌봐드리는 게 최선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들도 좀 힘들고 가혹한 일이기는 해서요. 집에서 오히려 방치될 것 같다면 그래도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을 옮겨드리는 게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요양원으로 환경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어르신한테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환경이 바뀌면 인지 저하가 더 뚝 떨어지게 되면서 증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익숙한 환경에서 모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치매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대답해 드려야 되고, 그거를 그냥 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뭐 모른 척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건 대답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대답하는 정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다르게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인지가 점점점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정서는 전달이 됩니다. 그냥 따뜻하게만 얘기해 주시라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